네, 장관님, 제가 지난번 현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소위 경제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크고 상대적으로 고용은 대부분 또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중기부 장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고용의 격차, 이것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청년들의 소득이, 고용이 안정돼서 출산율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좀 잘해주시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일 채용 공제 플러스가 사실상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것 같다고 했더니, 아니 조만간 새롭게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니 지켜봐달라라고 하셔서 뭔가 좀 좋은 정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내일 채용공제 플러스도 사실상 바닥이고 새로 발표한 정책은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로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공제 제도 설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대략 그 당사자가 5년간 월 12만 원 정도를 내면 그에 따라서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 이상을 적립하고, 또 정부도 그 이상을 지원해서 대략 5년이면 3천만 원 정도의 청년 자산 형성을 하게 하는 덕분에 실제로 그 제도의 성과가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기업에게만 맡겨놓으면 청년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해 놨는데, 이 제도는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소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 사업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 집행률도 30%대밖에 되지 않고,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도 이 정책은 청년 당사자와 기업과 정부가 1대1대1 매칭으로 해서 그 기조는 유지했다고 보여집니다. 맞죠? 네. 네. 그런데 네. 우리 장관님, 새로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보니까 아주 내용이 황당합니다. 청년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면 기업은 20만 원만 내고 정부는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예 기존에 있었던 청년들이 가입 대상자가 아니고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바꾸셨대요. 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아니, 그 제도는 이미 있어요. 2014년부터 내일 채용 공제라고 중소기업자 전체에게 제공하는 제도는 이미 있고, 특별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설계한 겁니다. 그 제도를 없앤 거 아닙니까? 내일 채용 공제 제도는 그대로 있고요. 네. 아니, 내일 채용 공제가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인데,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만 다니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차장님, 과장님도 다 혜택을 받고,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도 혜택을 받고 그렇게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문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하게 개입해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를, 시장 실패를 정부가 보완한 건데, 지금 중소기업에 그러면 이 제도마저 폐지하면 장관님 뭐 하시는 겁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저희 이번에 새로 한 우대 저축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제도를 없애버리셨잖아요. 중소기업이 기업 인력법 35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고용과 장기 재직을 위해서 중소기업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나마 있는 청년 플러스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 제도마저 일반 누구나에게 돌아가는 걸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어떤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정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정부다. 약육강식 정부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애초에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 각자 도생해. 네가 중소기업에 가는 것은 죄송합니다. 네라고 해서 당사자가 대기업에 가고 중소기업에 가는 것은 너의 역량 문제야. 그러니까 누굴 탓하지 마. 이렇게 하셨잖아요. 정부 운영을. 그런데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중에 가장 성과가 컸던 사업마저도 없애버리시고 이렇게 하면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이나 청년 지원 정책이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그게 대기업이든 또는 중소기업이든 잘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 레토릭 하지 마시고 네. 장관님. 근데 내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저 정리할게요. 윤석열 정부가 중기부 정책 중에 일부 내용을 아예 빼서 소위 이 금융위가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 실제로 성과가 매우 낮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중소기업의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한 제도마저도 없애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청년 없는 중소기업 정 청년들에게 중기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제발 그 정도 제도라도 부활하시기를 먼저 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은 그쪽으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내일 채용 공제 자체를 기존에 있던 청년 도약 내일 채용 공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점을 넣어서 세액 공제에 청년이 90%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는 정부가 같이 하는 공제 사업인데 이게 기업들의 부담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확산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저희가 민간의 은행과 함께 많은 청년들을 포함한 지금 중소기업의 재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문호를 연 다른 새로운 옵션을 좀 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업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기업 부담률이 조금 낮다 보니까 내일 채용 공제보다는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중소기업들하고 많이 지금 접촉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새로운 공제 시스템 저축이 필요하다로 하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은행들을 설득해서 만드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현장에 가보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작년이나 우리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들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종합적으로 설계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현장 의견을 저희가 하면서 새롭게 청년에게 또 필요한 정책들을 더 고안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장 실패를 그냥 용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과 격차를 키우게 될 것이다. 결국 그것이 윤석열의 양극장식 정책의 새로운 표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책을 제고해 보시라라고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